적정량의 고통 없는 삶은 사실 이렇게 성장 없는 삶과 거의 동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적절한 고통, 그다음에 의도적 고통, 의식적 고통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넘겨내고 나니까 엄청난 내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냥 그게 사람이 싫어지고 그 뉘앙스가 싫어지면은 옳은 일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제가 시키니까 싫은 거야. 왜 나한테 이딴 걸 시키지? 막 그래요.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동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막 동료가 막 투덜이 스머프들 있잖아요. 맨날 욕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동화돼요, 사실요. 싱크로나이즈 된다고요. 같이 욕하게 돼요. 우리가 뭐 조금만 힘든 일을 겪고 이러면 스트레스 이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는 독이 아니라 득이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7개 호텔에 객실 청소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이미지가 어떤가요? 네, 보통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 그러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모두 고되고 지루한 육체 노동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요. 이제 이분들의 건강지수를 체크해 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혈압이라든지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의 비율이라든지 체중 등이요. 이제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이제 투입하게 되냐면 교육을 해요. 이 객실 청소가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포스터로 웹자보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호텔 곳곳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죠. 이 각각의 활동이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운동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린 겁니다. 당신이 욕실 청소를 하면 6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자신의 일을 중노동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서 그 그룹은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고요. 혈압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조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한 그룹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 너무 따분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뭔가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없을까? 객관적인 그 칼로리 소모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의 관점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성적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 있냐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나한테 통제권이 있다는 통제감이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감이 있다는 얘기는 자율성이 있다는 얘기고, 자율성은 욕구입니다. 욕구는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거예요. 통제감이 올라가면 그 일이 더 재밌어지고요. 당연히 그 일이 재밌어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다. 자세고.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 믿음, 기대, 인식 또는 지식,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든 그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땠다라는 겁니까? 이 노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건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현명하고 여유가 있고 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 8년 정도의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요. 심장마비 위험이 80%가 더 낮아지고요. 그 회사에서 다소 버거운 일을 맡았을 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또 스트레스를 느껴지는데 이거를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나를 더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통이 많았어요. 제 우울증 증세는 전형적인 이거 이제 공황장애 증세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또 힘들고 처지고 막 여러 가지 회사 압박도 있고 미친놈도 만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갑자기 땅이 움직이고 갑자기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요.
제가 그 우울증 겪으라고 하면 절대 겪기 싫거든요, 다시는. 근데 그거를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넘겨내고 나니까 엄청난 내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축구 선수에서 여러분이 뭐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여러분이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데 미넨 이런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는 게 다 꿈이겠죠, 축구 선수면은. 매 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부상당했을 때. 그냥 고통의 나날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리그 자체가 중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가수가 돼서 히트곡 한 번 냈어요. 다음에 히트곡 낼 수 있다는 보장 없어요. 그럼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없다는 걸 알아도 사람들의 평가는 어때요? 한물 같구나. 이런 피드백이 막 들어와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겨내서 별거 없구나. 그 다음에 별거 없는 게 아니구나도 알아야 돼요. 별거 있구나.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구나. 고통 없는 삶은 제가 볼 때 그냥 적정량의 고통 없는 삶은 사실 이렇게 성장 없는 삶과 거의 동치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적절한 고통, 그다음에 의도적 고통, 의식적 고통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물론 그 일이, 그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요, 감당하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나의 관점을 바꿔볼 수는 없을까? 반성해보고 성찰해볼 필요는 없을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고방식을 갖자라는 겁니다. 뭔가 고통 속에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겁니다. 언젠가는 부딪힐 거예요. 그때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 재해석, 이런 관점으로, 프레임으로 한번 삶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Stress gives us access to our hearts. Your pounding physical heart working so hard to give you strength and energy. You're saying that you can trust yourself to handle life's challenges. You're remembering that you don't have to face them alone. How you think and how you act can transform your experience of stress.